어떤 상황이 될지 몰라서 너무 쫄보가 되셨어. 쫄보였어.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과 웃음이 보여 오늘을 행복으로 비추는 빛이 없고 어지러운 험한 들판 위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되어 만들어가요 행복한 세상을. 네, 안녕하세요. I'm 정진우 PD입니다. 대전 지역의 교육 행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100년대계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네, 대전교육연구소 성광진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정원입니다. 네, 그리고 네, 전교조 대전지부 신정섭 지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육 희망 안 해요? 네, 그 이제 지부장 되신 지 몇 달 됐다고 그런 거 안 하시나 보네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네. 매번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뭐 생략하는 것도 또 새로운 거니까요. 하나도 안 새롭고요. 네. 시그니처 이런 맛도 있는데 어쨌든 예. 네, 두 분 잘 오셨고 잘 계셨죠? 네, 그동안 예, 네.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저도 바쁩니다. 얼마 전에 성광진 TV로 왔는데 여러분 혹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유튜브에 성광진 TV라고 채널이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네. 왜 그러셨어요? 아니, 거의 춤도 추고 그런 게 나옵니다. 최초로 제가 생애 최초로 아주 춤도 선보이고 뭐 그런 의미는 있겠네요. 네. 예, 예. 제가 예전에 그런 한번 조언 드렸었거든요. 번지 점프 한번 해보셔라. 그러면서 고프로 카메라 들고. 그거 좋네요. 그런 것이 아니 자이로드롭도 타보시고 전에 기억나시죠? 그런 조언 드렸던 거. 네. 춤보다는 그게 더 임팩트 있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아무래도 제 나이에는 심장마비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아서. 그래도 춤보다는 번지점프에 저는 한 표. 훨씬 낫죠. 예, 네. 예. 저는 뭐 건강 검진부터 받고 났어요. 건강검진.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한 달 동안 대전 교육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이거 먼저 한번 좀 얘기해 보죠. 저도 라디오에서 한번 다루긴 했었는데 이 38 민주의거에 대해서 좀 대전시 교육청이 지나치게 소극적 행정을 보인 게 아니냐 뭐 이런 소식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아시다시피 지난 5월 13일에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이제 5.18 민주화 운동 이 계기 교육을 좀 전국화하자. 지역에서만 하지 말고 이제 이런 제안에 이제 설동호 교육감도 찬성을 해서 모두 찬성한 거죠, 교육감들이?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굉장히 진일보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뭐 대구, 경북, 대전이 다 포함됐으니까. 근데 이게 네. 문제가 이 계기 교육을 전국적으로 실시하자는 그 안은 참 좋은데 거기 38 민주교가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굵직굵직한 현대사들이 많은데 뭐 4.19, 5.18, 60 다 들어가고 이제 마산 3.15가 이제 빠졌다는 사실을 알고 경남교육청은 이것도 포함해 달라라고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요구를 했는데 반면에 대전시 교육청은 이 38 민주주의가 아시다시피 국가기념일이잖아요. 네, 지정됐죠. 예, 근데 이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요구를 하지 않아서 빠진 채로 이게 선언문이 통과가 됐다라는 사실을 제가 알았습니다. 이게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제주 4.3도 들어가 있고 대구 228도 들어가 예, 있고 맞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게 이제 대전의 38이잖아요. 예. 그리고 마산 3.15 있고 예. 그다음에 4.19, 네. 5.18, 60 이런데 가운데 그 두 개 마산하고 대전이 빠져 있다가 경남도 교육청에서는 요청을 해서 집어넣었는데 대전은 요구를 안 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 38 말씀하실 거 많으실 것 같은데 대전고 출신이시잖아요. 저는 사실 네. 대전 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 이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예. 근데 이제 이게 그 우리가 이 대전 지역에 빛나는 민주주의의 뭐 성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38 민주의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뭐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거든요. 근데 이 38 민주의거 자체가 대전 시민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민주주의 살아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기념관도 짓고 있어요. 지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예. 이낙연 총리가 건립 약속도 그렇죠. 하고 예. 그랬으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그러한 기념관까지 건립해서 시민들에게 이
사실 자체를 널리 알리고자 하고 있는데 교육청이 이걸 특히 우리 학생들이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거를 갖다가 무시했다는 것 자체는 저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거 제가 대전 민주화운동 개선사업회 이사기 때문에. 그런데 이 대전시 교육청에 무슨 민주시민교육 이런 관련 부서가 있지 않나요? 민주시민교육과라고 있어요. 근데 네. 이게 이번만의 문제가 아닌 게 해마다 38 민주이거 시즌이 되면 교육청에 저희가 공문을 보냈는지 확인을 해요. 그런데 예전에도 어디에다가요? 대전시 교육청에 그러니까 교육청이 어디에 보내야 돼요? 일선 학교에 학교에? 네, 일선 학교에 이제 이런 계기교육 관련해서 협조 공문을 보통 보내거든요. 그런데 38 민주이거 관련해서 예전에도 보면 그냥 한 장짜리 너무나 부실한 그런 안내문을 보내서 비판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잘 나아지질 않아요. 이게 보니까요, 이 국가기념일 지정됐을 때 뭐 이낙연 총리도 왔었지만 당시에 그 이후에 이제 심포지엄이 있었어요. 기념 심포지엄. 설동우 교육감이 축사까지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좀 관심이 없다. 이거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뭐 실무진에 차고 내지는 뭐 이렇게 또 변명하겠죠. 이게 바로 소국 행정이에요. 저는 이게 사실은 대전의 그 교육청 산하에 대전 고등학교, 대전 상고 등등 대전 지역의 주요 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한 의거란 말이죠, 이게. 그래서 사실 교육청이 나서서 이 38 민주의거를 선양해야 되고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 교육청의 저는 의무이자 책임이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전혀 사고를 하고 있지 않다. 생각하고 있지 않다. 생각 없는 교육청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제대로 된 홍보나 알리려는 노력들을 안 하고 있으면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한탄하는 거는 굉장히 좀 바보 같은 짓이 아닌가 부끄러운 싶은 일이죠. 생각이 들어요. 네. 부끄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굉장히 주목 많이 하고 있는 산내 골룡골 네, 민간인 예. 희생 사건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우리 스스로가 먼저 나서서 더 알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이 좀 그런 노력이 부족하지 않은가. 네, 언론도 좀 약간은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동시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얘기해보죠. 전교조에서 얼마 전에 또 성명을 냈더라고요. 전교도 이렇게 성명 많이 내요. 대전 지부가 특히 많이 내는 것 같아. 그거 팩트입니다. 네. 그 제가 예전에 교육청 취재 갔는데도 그러시더라고요. 전교조 대전 지부가 좀 유별난 것 같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도 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상당히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감사관실 관계자가 대전시 교육청의 청렴도 이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연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전교조 대전지부다. 라는 투의 이야기를 해서 제가 발끈한 적이 있어요. 도대체 긁어부스럼 만들었다? 네,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하는 거냐. 그래서 제가 막 엄청 화를 낸 적이 있는데 하여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 대전지부가 성명이나 보도자를 많이 내는 건 사실이죠. 예, 살살 좀 하세요. 근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내는 오늘 마음에 드네요, 소장님. 네, 오늘 마음에 들어요. 예. 그런데 얼마 전에 또 그런 성명 냈어요. 그 성세 재활학교 징계가 좀 부실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 지적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취재원은 밝힐 수 없고 어떤 경로로 이제 2019년에 사안 감사를 한 그 보고서를 저희가 입수를 했어요. 사안 감사가 뭔가요? 특별 감사.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종합 감사가 아닌. 그런데 이제 그 학교장의 갑질이 주된 이제 민원이었는데 그 민원을 살펴보다가 보니까 이제 다른 것도 좀 건드리게 되잖아요. 그랬더니 여기가 유초 중고가 다 있는 이제 그 학교인데 특수 학교인데 거기가 좀 재단이 사회복지법인 성재원이라고 이 성세재활학교 말고도 여러 복지 시설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학교장이 대전시 교육청이 지원한 교비, 이 학교비로 그 성세재활학교 뭐 조경공사를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인근 그 복지 시설 관련 그 뭐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거의 7,500만 원인가? 이 엄청난 돈을 말하자면 전용을 한 거죠. 배임이죠. 이건 배임에 해당하고 회계부정에 해당하는 건데 문제는 경징계 처분 요구를 한 거예요. 대전시 교육청에서? 네, 교육청 감사관실에서 게다가 갑질까지 포함해서 경징계. 갑질은 어떤 갑질이었는데요? 갑질은 뭐 그 소속 교직원에게 뭐 여러 가지 복무 관련해서 뭐 과도한 통계나 막말
이제 제가 좀 말하기 어려운 막 좀 괜찮아요. 여러 하세요. 가지 네. 좀 이제 팟캐스트라 좀 괜찮아요. 네, 하세요. 그런 네. 좀 이따가 제가 또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뭐 교내에서 간식을 들여오지 마라. 사탕 먹고 싶으면 차 안에서 다 먹고 와라. 이게 과연 21세기 있을 수 있는 일인지 하여튼 그런 식의 있어그니까. 예, 뭐 교직원들의 구강 건강을 위하여. 뭐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갑질들이 있었고 거기에다가 지금 말씀드린 교비 어떤 그 부적정 집행 이 배임이 있었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거는 중징계 의결 요구를 해야 되는데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고 실제로 그 법인에서 가장 낮은 견책 처분을 했어요. 조심해 뭐 이거 정도. 네, 견책 처분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교장이 반성을 하지 않고 계속 갑질을 한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2019년이고 사탕. 예. 이제 2020년에 또 다시 사탕은 2020년이에요. 아, 네. 예. 그 사탕 말고도 여러 갑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갑질이 벌어지니까 다시 또 이제 신문고에 이제 이 갑질 피해 신고가 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년이죠. 작년 9월에 이제 2차 다시 사안감사가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대전시 교육청이 좀 가중처벌이잖아요. 동일한 갑질이 계속 그렇죠. 반복되니까. 그래서 가중처벌로 중징계 의결 요구를 했어요. 이 법인 쪽에. 근데 법인에서 무슨 처분했을 것 같아요? 또 경징계 뭐 요구했겠죠. 그러면 거기가 좀 낯짝이 있는 거죠. 양심이 있는 건데 이번에는 경고를 의결했어요. 경고는 징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대놓고 봐주겠다. 그냥 교육청을 물러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립학교들은 인사권이 교육청에 있는 건 아니죠. 인사권이 이제 그 이사장한테 있는 거죠. 이사장한테 있는 건 맞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지점이 발생하는데 어쨌든 1차 경고를 의결했어요. 대전시 교육청이 재심을 요구를 했어요. 근데 2차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또 경고 처분을 했어요. 교육청 영이 안 서네요. 영이 전혀 안 쓰는 거예요. 뭐 무슨 뭐 커넥션이 있는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우리는 그냥 내 갈 길 가겠다. 이렇게 이제 막무가내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전시 교육청이 2차 재심 요구를 했고 이제 조만간 아마 법인에서 이제 3차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의결을 할 것 같은데 그 타이밍에 전교조가 이제 성명을 낸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 학교법인 성재원이 저희는 중징계 의결하지 않고는 못 베길 거다 이렇게 나름 기대를 하는데 이게 법률적 한계가 있죠. 잘 아시죠? 성관 선생님 잘 아시죠? 이 사립학교는 교육청의 징계 의결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도 사실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게 대전시 교육청의 입장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고요. 최근에 사립학교법이 개정이 돼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말 안 들으면 그렇죠. 두 번째는 돈줄을 쥐고 있잖아요. 지원금이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 뭐 재정결함 보조금이나 이런 거를 삭감을 하거나 하면 그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이 교장이 갑질을 해서 잘못한 걸 왜 우리 아이가 피해를 입냐? 당연히 그렇게 들고 일어나죠. 그러면 그게 결국은 강한 압박이 돼서 이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전시 교육청은 해명 자료를 냈거든요. 이례적으로 우리는 할 일을 다 했다. 정당한 처분이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과거에도 뭐 이런 것이 비일비재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게 좀 유달리 교육감이 이 사학재단 특히 경영자들에게 굉장히 유화적이라고 할까요? 부드럽게 했다고 할까? 아니면 허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사실은. 다 허약한 모습. 않으세요? 살동호 교육감께서는 모든 쉽게 말해서 봐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봐주기 정도가 아니라 이게 너무 허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교육감으로서 좀 제가 볼 때는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교육감이 갖고 있는 지도 감독권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막강한 권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정말 일부분이고 흔히 말해서 학생과 관련돼서도 이 선발권 뭐 이런 것들을 제한할 수가 있어요. 나름대로 이제 그 각종 지도 감독권 관련된 사항들을 갖다 만약에 학교에 그대로 적용하면 학교가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지만 있으면 말씀이 그거잖아요. 교육감이 의지만 있으면 부패 사학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혼내줄 수 있고 교육청이 원하는 방향으로 징계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사실은 교육감의 지도 감독권이 우리 지역에서는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고요. 이 징계권과 인사권을 갖다 만약에 이제 그 제멋대로 행사할 때
그 지도 감독을 행사하면 특별 감사를 포함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상대방을 똑질할 수 있고요. 아까 말한 여러 가지 권한, 흔히 말 선발권서부터 시작해서 특히 뭐 돈 문제가 가장 크잖아요. 그럼요. 사학이 제일 큰 게 돈줄이에요, 돈줄. 그런데 이런 분들을 지원 안 하면 많이 어렵죠. 이런 지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학교에 이제 뭐 재정 지원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부담을 준다라고 하면은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으니까 결국은 학생을 볼모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 되게 중요한 지적. 그래서 신중하게 그런 부분을 함부로 이렇게 칼을 휘두르면 안 되고 끝까지 뭐 과태료도 부과하고 이제 재심의 요구도 하고 했는데도 끝까지 버틴다라고 했을 때 그 이제 차근차근 옥죄는 거죠. 막 한꺼번에 막 재정결함 보조금을 막 과하게 삭감을 할 경우에는 학생에게 곧바로 피해가 가니까 여러 뭐 목적 사업비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예산들이 있잖아요. 그걸 단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얼마든지 압박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 성세 재활학교에서 안 좋은 일이 벌어졌고 그게 감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부과하는 거는 교육청의 당연한 의무이고 그거를 이행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된다. 뭐 이런 정도로 네. 그렇죠. 만약 이번에 중징계 의결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저는 청렴도 꼴찌도 못 벗어난다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것도 있었어요. 전교조 대전지부는 바람잘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또 이번에는 공립 유치원 선생님들께서 교육청 앞에서 이제 시위하시고 그랬더라고요. 그건 어떤 일 때문에 그랬던 거죠? 4월 하순부터 지금 거의 한 달 앞으로도 계속 하실 예정인데 한마디로 이거예요. 지금도 하시고 계세요? 예, 오늘도 했어요. 그러니까 유치원 교사들의 뭐 어떤 행정 업무 과중은 사실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유독 대전의 유치원 교사들이 특히 더 힘들다. 왜 그런지 제가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 대전은 24학급을 기준으로 해서 24학급이 안 되는 초등학교에 왜 이렇게 병설 유치원이 딸려 있잖아요. 근데 24학급이 안 되는 초등학교에 행정실 직원이 3명밖에 없어요. 국공립 유치원 얘기하시는 거죠? 예, 국공립 유치원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제가 뭐 대구나 울산이나 인천이나 타 광역시를 살펴봤더니 4명 있는 거예요. 서울은 무려 5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봐도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더군다나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초등학교 행정실 인력이 1명이 적으면 4명이 해야 할 일을 3명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초등학교 행정실 분들이 유치원 업무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1명이 더 적으니까 아예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뭐 유아학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방과 후 강사 채용이며 거의 모든 행정 업무를 유치원 교사가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업 준비 빼고 다 한다. 이런 지금 막 울먹이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불구하고 네, 그래서 우리는 유치원 교사로 살고 싶다. 이런 지금 막 플래카드를 걸고 날마다 이 시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전시 교육청에 이제 해명을 요구했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전은 그거 맞는데 실무원이 많다. 그 대신 이제 뭐 교무실무원, 행정실무원 이런 교육 공무직 있잖아요. 공무직이 타 시도에 비해서 많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저희가 다 확인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타 광역시보다 많은 교무실무원, 행정실무원들이 유치원 행정 업무를 안 해요. 왜요? 잘 본인의 업무가 아니라고. 초등학교 업무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죠. 초등학교 일부 업무만 이렇게 좀 분담하는 정도거든요. 물론 유치원 행정 업무 일부를 합니다. 극히 일부를. 그러니까 유치원 교사 입장에서는 중간에 끼었잖아요. 행정실 직원도 1명이 적어요. 더 많이 배치했다고 하는 그 교육 공무직들이 유치원 행정 업무를 안 해요. 그러면 그 피해를 누가 다 봐요? 유치원 교사들이 다 보고 그러면 그 피해가 누구한테 가요? 당연히 우리 유치원 아동들한테 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수업 준비를 해서 수업을 알차게 하고 교육에 전념해야 되는데 행정 업무 처리하느라고 오후 내내 그 일을 하고 있고 수업 준비는 집에 싸들고 가서 해야 되는데 그게 쉽냐고요. 수업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당연하죠. 그런데 이게 또 사람을 채용하려면 아무래도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가뜩이나 예산 부족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어때요, 성광진 소장님? 저는 우선 그 본청의 인력부터 재배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본청의 인력이 과연 지금 현재 현장에 그렇게 시급한 인력이 필요한데 그렇게 많이 있을 필요가 있느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본청의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업무도 되도록이면 간소화할 필요가 있고 온라인이라든가 또는 요즘에 보면 사무 자동화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사실상 업무 자체가 없애져야 될 것도 있고 줄어들어야 할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교육청이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는 거고요. 현재 부족한 그러한 행정 인력에 대해서 교사들에게 전념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냐면 어떤 게 문제냐면 아이들 교육의 소홀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학교가 있는 목적이 뭐냐 말이죠. 목적이 우리 아이들 잘 가르쳐서 그들이 행복하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 목적인데 아이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을 아이들한테 놓는다면 이 교사들이 그런 업무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 쏟아야 할 그 힘, 능력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은 본 교육청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그것을 갖다가 반기고 있다는 자체가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선 여기에 모든 역량을 총투입해서 교육감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감 관심 없고요. 이게 지방공무원 정원관리는 기획예산과 소관이고 교육공무직 정원관리는 행정과예요. 그 담당자들하고 다 저희가 소통해봤어요. 그리고 협의를 하자.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건지 니네 그럼 계속 방치할 거냐. 저희가 생각하는 해법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지금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지방공무원 총TO 이런 게 걸려 있으면 최소한 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 그 인력들 있잖아요. 지방공무원들. 그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학교 현장에 최우선적으로 투입해라. 재배치만 하면 되니까 가능한 거고 두 번째는 서울시 교육청 사례가 되게 저는 거울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 교육청은 그 공립유치원 교무실에 아예 행정실무를 한 명씩 다 뒀어요. 그래야 그 사람이 유치원 행정 업무를 전담해요. 유치원 행정 업무를 전담할 사람 하나 뒀다? 네, 그러니까 지방 공무원을 만약에 못 늘린다면, 늘리지 못한다면, 저는 늘릴 수 있는데 못 늘린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못 늘린다면 최소한 그렇게라도 해줘야 유치원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남을 나라요. 어쩔 수 없다. 뭐 정교주 주장에 공감은 되나? 현재로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늘 똑같은 얘기합니다. 정말. 그럼 교육청 부서에 계신 부서장들 높은 분들하고 같이 일하시는 이제 그 주무관님들 계시잖아요. 예. 그분들 다 빼고 그 높은 뭐 분들이 혼자 일해 보시라고 하면 되겠네요. 제가 그러고 싶어요. 진짜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러면 네, 진짜 유치원에 공립유치원에 가서 하루만 한번 당신이 한번 생활해 봐라, 수업해 봐라. 행정 업무 처리해 봐라. 맞습니다. 그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곳이 학교인데 그 교육의 최일선에 선생님들이 계시고 그럼 그 그럼요. 선생님들이 교육에 전념하는 분위기가 돼야지 다른 또 대전시 교육청이 워낙 또 어떤 여러 가지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연구 시범 뭐 관련해갖고 굉장히 많다면서요. 예, 그런 일 많아요. 벌리는 것들이 많다면서요. 예. 그렇다 보니까 행정 업무도 더 많이 늘어날 그렇죠. 수 있을 것이고, 예. 그 현장의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이면 좋겠다. 네. 하여튼 뭐 다음번에 교육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되시면 저 그거 문제 꼭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면요? 삭발하실 거예요? 네, 해야죠. 네, 지금 약속했습니다. 삭발 약속하셨습니다. 네, 제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예. 네, 삭발 한 표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설동교육감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그리고 비판을 주로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저도 그랬지만은 뭐 전교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설동교육감 비판에 이제 올인하고 계신 것 같고, 근데 이분이 싫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이분이 보여주는 그 교육 행정가로서의 모습에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교육감은 선출직 공직자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진보 보수 이런 거 따지지 말자라고 해도 준 정치인 성격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당선된 이후에는 어떤 정치적 행보보다는 교육 행정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교육 행정가로서의 모습보다는 그냥 정치인 같아 보이는, 그러니까 그 지역구 관리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거를 통해서 이제 네. 교육감이 되기 때문에 일종의 정치인이죠. 뭐 정치인이란 걸 갖다 인정 안 할 수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현장을 얼만큼 잘 알고 있느냐거든요. 현장을.
예, 그래서 행정도 결국 현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건데 현장을 알려는 노력은 없이 그냥 솔직히 말해서 포만 쫓아다닌다고 하면 솔직히 그것은 제대로 된 정치인이 아니죠. 그런데 현장 잘 아시지 않나요? 초중 고등학교 교사에 대학 교수 총장까지 스펙만 하려야지 그 알짜 그 속사정은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좀 전에 말한 그 유치원 속사정 이런 거 진짜 가서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정말 교사들이 정말 이게 제대로 가르치지 못할 정도의 환경이 나오면 가장 시급하게 빨리 고쳐줘야 되는 것이 교육감 역할이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현장에 대한 현장성의 결여, 또 현장을 잘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사립학교 가장 큰 유치원 문제고요. 원장님, 사립 유치원 원장님들하고 가까우신 것 같던데 현장 잘 알고 계시지 않나?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나 유치원 원장님과 만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사들을 만나서 그들이 어떤 환경에서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걸 정확하게 알려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되게 요즘의 정치는 또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많이 살펴보거든요. 특히나 자기 뭐 그냥 영역 아닙니까? 이게 교육 영역. 이 교육 영역에서 자기가 최대한 이 부분에서 성공하지 않고서는 교육감으로서 성공한 사람을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성공한 교육감이 되기 위해서는 현장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분도 사실 아래로 내려가서 살피긴 해요. 뭐 배드민턴 동호회라든가 이 교원이 아닌 여러 지역의 정말 민심들을 막 훑고 다닙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려요. 근데 그게 교육자의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지나치게 정치인으로서의 행보에 너무 치중한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고, 우리가 왜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테니스 막 열심히 치고 나서 술 먹고, 그럼 술 먹기 위해서 너 테니스 치는 운동하는 거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이분이 진짜 재선하기 위해서 4년을 그렇게 막 민심을 훑고 다니고 또 그다음 또 3선하기 위해서 또 4년을 그렇게 보내시는 건가? 막 이런 착각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교육 현장을 정말 제대로 돌아다니면서 교원들이 정말 교육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모습을 저는 거의 못 봤어요. 오히려 전교조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니까 우리가 대신해 주는 건가? 더 그 일을? 싫어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전교조가 문제 삼기 때문에 안 하는 거 그러면 아니에요? 제가 눈 질끈 감고 한 달을 한번 보도자료 이런 거 안 내볼까요? 전교조 하면은 네. 막 이럴 것 같은데. 진짜 그건 맞아요. 우리 전교조단 적개심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 적개심까지예요? 제가 단적인 예로 지금 저희가 단체 교섭 때문에 중노위 조정 단계에 있는데 중노위 조정 그 과정에 누구를 보냈는지 알아요? 장학사 한 명 왔어요. 물론 교육정책과장도 같이 왔는데 그 사람은 거의 말이 없었고, 장학사 한 사람이 조정 권한 전체를 다 위임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다 얘기를 해요. 원래는 교육감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교육감은 안 올 수 있는데 위임을 했으니까 최소한 국과장급이 와야죠. 그렇죠. 국과장급 뭔가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교섭위원이 와서 책임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장학산 사람이 그걸 다 하고 있다는 걸 보고 제가 정말 뒤로 넘어졌다니까요. 좀 이분은 잘하세요. 우리 교육감님은 교육에 관심이 없구나. 한 번 안 만나보셨어요? 전교 지부장 한 번 만났어요. 딱 제가 당선되고 둘이 나서 이제 티타임 가져보셨어요? 뭐 독대? 못했죠. 한 번도? 예, 그냥 상견례만 뭐 교육감, 부감 뭐 이렇게 몇몇 이제 만나는 그냥 상견례만 했고. 어떤 덕담을 하던가요? 궁금하네 갑자기. 잘 생각이 안 나고요. 제가 했던 말은 생각나요. 뭐라고 하셨는데요? 상반기 내에 단체협약 꼭 체결합시다. 그래야만 대전교육이 살아납니다. 그 뭐래요? 노력하겠다. 근데 노력을 제대로 안 하고 계셔요. 관심이 없으셔. 남았으니까. 그것도 궁금해지네. 지정배 선생님 복직했을 때 그 교육감하고 티타임 같은 거 가졌었대요? 없었던 걸로 제가 아는데. 자기가 잘랐는데 무슨 낯으로 그 만나서 티타임을 하겠습니까? 그 설동호 교육감 때 해직되셨던 건가요? 그럼요. 2016년 1월. 결자 해지. 네. 제가 특별 채용으로 복직할 때 네. 교육감님, 부감님, 교육국장님, 그 당시 뭐 평교사로서 이런 사람들이 다 한 번씩 만나자고 해서 복직하실 때? 예. 그게 정상이죠. 예, 차 한 잔 마시고 현장에 가서 어려움이 있으면 전화해라까지 얘기하던데. 그래서 내가 그러세요? 제가 그때는 우리가 합법화가 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98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동료 교사이자 동료 교육자인 거잖아요. 네, 안타까웠던 거죠. 사실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4번씩 해직되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도 상당히 안타까우시더라고요. 지정배 선생님은 한 번밖에 안 잘려서 그런 거네요.
이게 네 번째 찾아오는데 그 정도의 그 서로 간의 그 인간적 관계를 네. 매정하는 건 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이 교육자로서 정말 어려움을 겪었던 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인정하고 앞으로 좀 서로 잘 해보자는 어떤 그러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은 뭐 인간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안 했다니까 좀 지정변호사님 섭섭하셨을 건데. 네, 이게 우리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니까 지정변호사님 전화 한번 해볼까요? 전화 물어볼까요? 지금 이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그 괜히 또 했는데 또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안 만났대 제가 지부장 걸겠습니다. 네. 예, 주장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저희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뭐요? 그 복직되신 이후에 응. 서울동호 교육감하고 티타임 한번 가지셨나요? 아니요. 지부장 또 해야 되겠네. 우리 학교 저기 뭐야 펜싱 그 전용 체육관을 줬어요. 원래 네. 그런 거 하면은 준공식에 다 찾아다녔거든. 네. 코로나 핑계 대고 거기도 안 왔어. 오늘.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아, 그 준공식에도 안 오셨구나. 아, 그거 하나 맞다. 그거 말씀드릴게요. 어젠가요? 그 녹음 기준으로 그 대전시 교육청에서 전국 최초로 중학생들의 문화 그 여가를 위해서 이제 문화예술 관람비? 네네 지원하는 네. 거 그건 어때요? 그게 뭐 교육감이 한 일인 거예요? 대전시의회에서 추진한 건데. 그렇죠. 근데 그걸 내가 깜짝 놀란 게 음. 사실 조성칠 의원이랑 그 그 정기현 의원이 주도해서 추진한 건데. 보도는 근데 교육청에서 한다고 우리 나오잖아요. 보도자료는 교육감이 한 것처럼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정말 너무 웃긴다. 에? 아 근데 진짜 언론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거를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뭔가 한두 문장이라도 뭔가 이런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누가 뭐 조례를 발의했다라든지. 그렇죠. 예, 네, 외부에서 조례 보면요. 발의한 대전시 교육청 성과예요. 저도 그 뉴스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아닌데. 하고. 그럼 공은 제주는 공유 부리고 돈은 주인이 가져가는 원래 거죠. 교육감 조례 발의안이 아니라 그게 두 분의 두 의원님의 조례 발의안으로 알고 네. 있고 여러분들이 같이 합쳐져갖고 이제 조례 발의하셨는데 주동하신 분은 두 분이시죠. 이것도 정기현은 전화해서 한번 물어볼까요? 심정이 어떤지? 재밌네요. 교육청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좀. 여보세요.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정진호입니다. 네, 피디님. 예, 멋짐 하나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저희 지금 팟캐스트 방송 녹음 중인데요. 네. 그 의원님께서 이제 청소년들 문화 생활을 위해서 그 문화 관람비 2만 원 지원하는 조례 발의하셨잖아요. 네. 예, 그거 굉장히 그 좋은 취지라고 다들 호평이 많은데 네. 근데 최근에 언론 보도 보니까 대전시 교육청에서 한 것처럼 된 보도들이 많더라고요. 그 시하고 반반 부담합니다. 예, 그러니까 반반 부담하는데 이게 마치 대전시 교육청에서 한 것처럼 교육감의 성과인 것처럼 보도되는 사례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양 기관에서 이제 합의했는데 합의를 이끌어낸 거는 이제 의회에서 저기 했죠. 네. 했고 원래는 4만 명에 한 5만 원 정도 돼요. 네. 제가 처음에 제안한 거는 초등학교 5, 6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3학년은 뭐 입시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한 9만 명이 좀 넘어요. 거기에 연 10만 원 해서 한 100억 가까이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일단 시범 사업으로 중학생들만 일단 하자. 예산도 있고 효과도 좀 보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일단 시작하는 걸로 했고 그러면 연 4만 명에 5만 원 하면 한 20억 되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이제 2학기부터 하는 걸로 해서 상반기 1학기 때는 정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2학기부터 하자 해서 그게 2학기는 이제 절반 뭐 2만 원인지 2만 5천 원인지 뭐 모르겠는데 하여튼 12억 원 정도를 지금 했어요. 네. 그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반반 부담하고 교육청에서 6억을 시청 쪽으로 줘가지고 시에서 이제 지급 방안을 이게 찾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그런데요. 예. 그 뭐 보람도 있으시겠지만은 뭐 그거는 그냥 하는 얘기인 거고 배 안 아프세요? 작년에 조례한
발의한 거, 전국 최초로 발의한 거, 합의를 만들어낸 거 이런 것들 뭐 했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 써먹어야지 뭐. 시장도 써먹고 교육감도 써먹고 저도 써먹고 뭐 조성칠 의원도 써먹고.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의원님 저녁 함께 하시면서 비하인드 스토리 들려주세요. 그럽시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예. 현장에 있고 재밌죠? 네. 직접 연결하니까. 네. 네. 이런 뭐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결과론적으로는 대전에서 그런 게 좀 보기 드물게 선도적으로 뭔가 했다라는 거는 좀 높이 평가해 줄만 하지 않나 그런 칭찬도 좀 해봅니다. 그렇죠. 하도 비판만 하니까. 네. 네, 지역의 그 문화예술계를 살리기도 하는 것도 좋고요. 학생들에게 그 문화예술의 어떤 그러한 것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는 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얼추 지나가지고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지난 한 달 동안의 대전시 교육 그 행정 어떻게 한 줄로 줄이자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네, 신정석 지부장님부터. 교육감님 제발 너무 정치적인 행보만 하지 마시고 대전 교육이 제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교원들의 목소리에 제발 좀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뭐 대전시 교육은 참 일사불란하고 여전하다.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함없는 대전 교육 그리고 교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성광진 대전교육연구소장 그리고 신정섭 전교조 대전지부 지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